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 요즘 재미없으시죠?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떨어지지도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호재는 많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래저래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보면 최근처럼 이렇게 횡보하면서 조정받고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는 이 힘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긴 횡보를 하게 되면 이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아닌 단타나 이 호기심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주가는 안정을 찾아가는 중인 것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나갈 사람이 다 나가고 나면 이제 남은 건 삼성의 가치를 믿고 함께할 주주들만 남는 것이죠. 주가는 그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럴 땐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최근 삼성전자가 쉬지 않고 올랐던 적이 있었죠. 마치 10만원까지는 그냥 달려갈 기세로 상승을 했었는데 오를 때는 그만큼 무섭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럴 땐 항상 후회를 하죠. 좀 더 담아둘 걸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횡보할 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할 매수로 수량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큰 돈이 있다면 모를까 저같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해서 모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횡보장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마음도 조급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혹시 이렇게 모아가시는 분들 중에 이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신가요? 단타라면 모를까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는 주가가 상승해야 할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D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죠. 최소 2년 이상은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도 현재 산업 구조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비대면이 늘어나면서 PC와 전자기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이 빅테크들의 서버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D램과 낸드 등 이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보다 넘쳐나는 수요는 당연히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되죠. 사용량도 늘어나는데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삼성의 주가가 올라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 폭증과 파운드리 증설에 따른 새로운 수익 창출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하죠. 파운드리 사업 역시 이 시스템 반도체에 속하는데요. 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5G의 증가와 최근 가장 핫한 부분이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이 차량용 반도체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의 움직임과 관련된 부품이 아닌 이 작은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서 공장 문을 닫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저는 이 현재의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자, PC에서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는 이 시대적 전환점에서 반도체는 항상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요. 자, 특히 이번에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의 대전환점을 맞아 아직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35년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연기관차의 생산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2035년까지도 엄청난 이 반도체의 수요가 예상이 되지만 그 후로는 더 많은 반도체가 쓰이게 되겠죠. 자, 단순히 삼성전자가 삼성칼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차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은 그 차 한 대를 팔아서 이 모든 완성차와의 경쟁 관계를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큰 시장인 이 완성차 모듈을 고객사로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더 많은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를 한 대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삼성카는 천천히 만들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삼성이 잘하는 걸 더 많이 파는 것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 말이죠. 자, 지금 시급한 건 삼성카가 아니라 이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팹을 건설하는 것이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체계적인 공장 증설은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은 그런 걸 잘하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인 투자를 적재적소에 잘합니다. 자, 삼성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바로 파운드리 공장의 증설입니다. 현재 평택에 파운드리 2공장이 증설 중에 있죠. 올해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공장도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고 앞으로 두세 개의 공장을 더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죠. 자, 공장을 이렇게 늘려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장 한번 지어볼까 해서 그 큰 돈을 들여서 짓지는 않습니다. 몇십 년을 내다본 수요 예측에 따라 공장을 늘려가는 것이죠. 자, 삼성은 파운드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 삼성이 잘하지 않았던 부전공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파운드리를 메모리 반도체만큼의 규모로 성장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새로운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삼성전자의 이 수익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돈이 들어오는 이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이 영업이익률도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삼성의 주가가 가야 될까요? 내려앉아야 할까요? 자,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특히나 미국 오스틴에 29조 원을 투자해서 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죠. 최근 미국과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상 공장 증설은 확정인 것이죠. 적지 않은 규모인데 자, 앞으로 미국 업체들의 이 늘어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요도 없는데 먼 나라 미국에 그렇게 큰 규모의 공장 증설은 하지 않겠죠. 앞으로 비메모리의 수주가 얼마나 늘어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삼성이 10년을 보고 이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올인을 하고 있는 만큼 매년 새로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의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삼성의 주가 상승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바로 인수합병입니다. 자, 삼성은 지난 2016년 자동차 전장 기업인 이 하만을 인수한 뒤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M&A가 없었죠. 그 대신 현금성 자산은 매년 늘어나서 110조 원이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좋은 기업이 나타나면 M&A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 인수합병 이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자,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하나같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특히 저는 이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가 끌립니다. 앞으로 전기차와 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자, 삼성은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런 M&A가 필요한 것이죠. 시장 진입의 시간을 아끼고 기술력까지 업그레이드하게 되는 좋은 인수합병이 이 삼성의 향후 미래 먹거리를 더욱더 탄탄하게 받쳐줄 겁니다. 어느 기업이 됐든 이 현재 삼성의 취약점을 보완해줄 좋은 기업을 골라서 인수합병하게 될 텐데 자, 삼성에는 무조건 득이 되겠죠. 삼성의 주가도 역시 올라가겠죠. 작년에 삼성의 이 파운드리에서 새로운 대규모의 수주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생각나는 게 엔비디아와 퀄컴 그리고 IBM 등의 굵직한 수주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현재 최고의 기업들이죠. CPU와 GPU 등의 강자인데 특히 5G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 확대에 따라서 향후 더 많은 물량도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인텔과 AMD가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소문들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인텔과 이 AMD의 수주마저 삼성전자가 가져오게 된다면 이 팹리스 업계의 대표 주자들은 거의 다 고객사로 둘 수가 있게 되고, 특히 경쟁사인 인텔의 수주마저 받게 된다면 이 반도체 업계는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해야 하는 이유 5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장기 투자할 마음을 먹고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횡보할 때 부지런히 모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른 주식들이 급등을 하면 불안하시죠? 삼성전자는 왜 안 갈까 하고 걱정도 되고 말이죠. 어차피 그런 주식들도 다 조정을 받습니다.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우리는 오르는 주식만 골라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만 할 뿐이죠. 그렇게 개미들은 소중한 내 자산을 잃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와 분할 매수는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